싸워서 이기는 분이 가져가라. 그게 아니고 두 나라가 당사자가 협의를 하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겹치는 바다에 대해서는 A 나라랑 B 나라가 서로 협의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협의를 한 게 언제냐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1998년도에 협정을 맺었어요. 그게 신한일어업 협정이에요. 이 바다에 대한 협정. 오케이? 자, 일단 이거 개념 잡아주세요. 신한일어업 협정이 있었더라. 자, 그래서 이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결정을 내렸고 그 뒤에 뭐라고 말을 붙였냐면 두 나라가 그 계약을, 이 협정을 파기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그냥 동전대로 계속 간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협정은 유효해요. 지금도 유효해. 그리고 또 하나, 자, 이렇게 중간 수역, 겹치는 부분을 중간 수역이라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수는 없어요. 이건 아직 우리나라하고 일본 관계가 되게 복잡하고 미묘해서 지금 당장 딱 나누기 힘드니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이제 같이 관리하자라고 이제 협정을 맺는 건데 언젠가는 이걸 딱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도 여전히 있다는 거. 자, 일단 이렇게 감 잡아주세요. 감 잡아주시고 설명 좀 더 할게요. 이 부분 설명 듣고 나면 여러분들 아마 분노 게이지가 천정을 뚫을 거예요. 이것 좀 이야기 드리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지금 작업 중이에요. 근데 어차피 선생님 나와도 툴툴 복습용으로 쓰는 게 좋고 선생님이 하는 건 노트 페이지를 계속 해나가는 게 좋아요. 벌써 분노 게이지가 상승했어? 그러지 마. 자, 그럼 봐봐. 먼저 우리나라의 기선 한번 살펴볼게요. 일본하고 관련된 것만.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적 기선이 있겠죠. 물론도 통상 기선이었죠. 독도도 통상 기선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해를 표시해보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영해가 있어요. 그 다음 물릉도 주변에 이렇게 영해가 있고 독도 주변에 영해가 있어요. 자, 포인트. 독도 주변에 분명히 우리나라 영해 있어요. 독도가 우리의 영토니까. 자, 그런데 배타적 경계수역을 설정할 때 봤더니 일본이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독도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도 기선이니까 여기서부터 바깥쪽으로 200K 이렇게 설정을 했을 거예요. 그 문제는 일본이 있고 일본이랑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정을 맺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뭐 어떻게 협정을 맺었냐면 우리가 우리의 배타적 경계수역이 여기까지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겹치는 부분을 이렇게 설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독도를 시작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울릉도를 시작점으로 우리의 배타적 경계수역을 우리가 주장한 거예요. 이게? 왜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잖아. 어이가 없잖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 협상 과정에서 밀린 거지. 그래서 독도부터 200K를 주장해서 협정을 맺은 게 아니라 울릉도부터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협정을 맺은 거예요. 자, 그래서 봐봐. 만약에 독도부터 우리나라 배타적 경계수역을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당연히 독도 안쪽은 전부 다 우리의 배타적 경계수역이 돼야 되겠지. 이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배타적 경계수역을 이렇게 맺는 걸 봤더니 이렇게 선을 기준으로 이쪽은 우리 바다, 이쪽은 일본의 배타적 경계수역. 그다음 이쪽도 별 문제가 안 돼요. 섬 같은 게 없으니까. 그 독도 주변에 이제 중간 수역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위에 독도가 있으니까. 그 중간 수역이 어떻게 설정이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독도가 독도 주변 바다가 우리의 배타적 경계수역이 아니라 중간 수역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이해돼요?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바보 같아서. 1998년도에 이렇게 정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서 마냥 일본을 욕할 수만도 없는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바보 같겠어. 자기 나라 땅인데 그 시정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바보 같았겠다. 자, 그 협상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협상 결과 이런 식으로 지금 결과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 자, 그래서 정리해. 자, 이 중간은 말 그대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간 수역이라고 불러요. 이 바다는 우리나라에도 권리가 있고 일본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즉, 두 나라 권리가 없는 게 아니라 둘 다 권리가 있는데 공동의 영역이기 때문에 둘이 협상한 결과만큼 물고기를 잡거나 자원을 캐거나 현재는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돼? 말 그대로 점이지된 거지. 근데 점이지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왼쪽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독도 문제를 끄집어낼게요. 자, 독도가 왜 문제가 되고 있냐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겹치는 바다를 중간 수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독도가 들어가 있어요. 독도가. 그 다음 이걸 질문에서 나올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타적 경계수역을 주장할 때 기점 있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배타적 경계수역을 할 거야. 기선의 다른 말인데 그걸 갖다가 독도부터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울릉도를 기점으로 잡아서 배타적 경계수역이 설정이 돼 있더라. 중간 수역이 설정이 돼 있더라.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중간 수역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황금 어장이라고 불리는 뭐 이름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동해에서 원래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던 바다가 있었어요. 그 바다가 대략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 수역 없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배타적 경계수역을 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어땠냐면 우리나라 어민들이 여기에 가서 정말 우리 텃밭처럼 우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여기서 물고기를 잡아왔어요. 옛날부터 잡아왔기 때문에 여기가 동해에서 잡히는 물고기의 절반 이상이 잡힌대요. 자, 그런데 그 어장 가운데 절반은 일본 걸로 완전히 넘어갔어요. 협상 결과. 나머지 절반은 그럼 우리 거라고 돼야 되는데 우리 게 아니고 중간 수역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렸을 때나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이 황금 어장 이름 적어주세요. 아마 시험지 나오면 당하지 말라고.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대화퇴라는 어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본으로 거의 넘어가다시피 하게 되니까 1998년도에 동해 어민들이 88년, 89년 사이에 엄청나게 데모를 했어요. 자기의 생존권이 걸린 거니까. 근데 싸그리 무시당했어요. 싸그리. 중국의 졸라는 뭐냐? 그냥 다시. 자, 그럼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내용 조금 추가 설명해 줄게요. 자, 이렇게 중간 수역은 우리나라랑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를 중간 수역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랑 중국도 붙어 있죠. 가까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랑 중국 사이에도 중간 수역하고 똑같은 성격의 바다가 있어요. 근데 이름만 달라. 이름만 달라요. 자, 그래서 중국과 사이에 있는 바다.